예, 10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4포인트 올랐는데요. 여느 때 같으면 24포인트 오르면 굉장히 견조한 장인데 뭐 주가가 하루에 230포인트 빠졌다 110포인트 오랐다 정신이 없어서요. 이 정도 상승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안정이 안 되는 좀 놀란 가슴인데요. 시장 점검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늘 만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뭐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것도 여쭤보겠지만 그 가운데 반도체 급락, 이 억울한 하락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증시 또 일본 증시가 많이 돌렸고요. 미국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전체적으로 반등은 좀 나오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불안감이 한쪽에 여전히 상존합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도 좀 알려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예기치 못한 흐름에서 급락이 나오면 그 바닥 잡는 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특히 이제 그 바닥 잡는 구간에서 극심한 변동성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런 극심한 변동성 저도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주식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테고요. 아마 이런 흐름이 지금 당분간 좀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국내 주식만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버티기는 좀 어려운 장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일본의 그 엔화 관련된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도 있고, 미국의 어떤 빅테크에 대한 어떤 버블 논란,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흐름에서 이제는 어느 구간에서 저점을 잡냐를 보셔야 되겠지만, 근데 또 막상 지수랑 그 안에 있는 개별주 종목들을 열어보면 이제 너무 과하게 반응돼 있는 주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닉스는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거의 이제 오른 게 이제 거의 오름폭이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실적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꼭 AI 반도체 단이 아니고 본업 단에서도 굉장히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억울하게 이제 시장의 어떤 이런 흐름 때문에 빠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전략은 저는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불안해 보이시면은 비중을 줄이시고 일단 피해 가시는 거고, 대신에 이제 이런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이 저점과 고점은 개인들이 잡을 수가 없고, 또 어제 이렇게 단기 반등 나왔지만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월요일에 어떤 툼에 동참해서 파신 분들은 이제 화요일장이 너무 이제 배가 아픈 거죠. 또 반등이 또 세게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점을 잡으려고 하시는 시도보다는 시장의 안정화를 찾아가는 구간에서 이제 내가 공부하고 있는 섹터, 종목들을 계속 예의주시하시면서 저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긴 한데, 이제 이 구간부터는 좀 편하게 좀 살 수 있는 종목들도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보면 항상 보면은 올라갈 때도 과하게 반응하고 빠질 때도 과하게 반응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한 반응 속에서 주가가 낙폭이 더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렇게 시장의 어떤 그 지각 변동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런 큰 변동성이 왔을 때 온 이후의 시장을 보면은 항상 그 변동성이 있는 곳에서 변곡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주도하던 sek터가 바뀐다든지 종목이 바뀐다든지 산업이 바뀌면서 이 시장의 컬러가 바뀌기 때문에, 또 이게 묘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아직 2분기 실적 시즌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코스닥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직은 8월 중순까지 나오긴 할 건데, 실적 시즌 마지막까지 겹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얼추 끝나는 8월의 어떤 중후반부터의 시점부터는 좀 아마 다시 또 주식을 할 만한, 하반기를 보면서 주식을 할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는 좀 약간 시장의 컬러가 좀 많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이제 언급하려고 했는데 신 이사님이 하셨습니다. 정확한 바닥이 어딜까요? 그걸 알면 그냥 지금 놀면 되죠, 그죠? 정확한 바닥에서 사면 되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투자를 잘하는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정확히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다, 그죠? 이제 신념을 가지고 본인의 스타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보면 이런 대외 변수로 인해서 좋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빠진 산업이 뭐냐? 그 가운데 그러면 AI나 우리가 포함된 반도체가 이제 대표적으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 선에서 연장을 해서 이제는 보셔야 되는 전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보면 시장은
뉴페이스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새로운 네. 산업과 새로운 테마를 좋아하고 신상을 좋아하죠. 맞습니다. 항상 또 그래서 이제 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드린다고 하면은 네.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그 최근에는 근래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분명히 남는 게 코로나 때 물론 단기 급락 이후에 모든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세게 올라오긴 했지만 가장 세게 올랐던 섹터가 신재생 쪽이었거든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쪽이 보다 좀 더 상승폭이 더 강했고요. 우크라이나 때도 뭐 이제 어떤 정세 불안감이라든지 국제 정세 불안감이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압박이 더 가해지는 상황에서 2차 전지 섹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변곡점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시장이 큰 풍파를 겪게 되면 안전자산을 선호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그 새로운 섹터로 보고 있고 관심 있는 섹터들은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는 섹터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 시기상을 말씀드리는데 8월이 끝나면 이제 일단은 3분기 실적 시즌 10월에서 11월까지는 약간의 이 어떤 실적에 대한 공백기이기 때문에 모멘텀에 강한 주식들이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같은 AI 선상에서는 전 여전히 유리기판 쪽이 네. 좀 좋지 않겠는가. 왜냐면은 단순히 제가 이제 어떤 성장 산업을 볼 때 이것이 과연 나만 좋아하는 섹터인지 나만 좋아하는 산업인지 아니면 시장이 모두 좋아하고 인정하는 산업인지 항상 되돌아보는데 되게 보면 이제 저만 좋아하는 산업이라든지 섹터면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만 좋아했으니까. 근데 네. 시장이 인정해주고 시장이 연결돼 있는 시장의 어떤 산업의 흐름상에서 연결돼 있는 sek터들은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 어떤 큰 지각 변동이 있은 이후에 시장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근데 지금 순서상으로도 어떤 타임 스케줄상으로도 유리기판 얘기에 대한 얘기는 뭐 SK그룹이라든지 LG그룹이라든지 삼성그룹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AI 반도체의 어떤 연결선상에서는 하반기부터는 좀 유리기판,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반기부터는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가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이제 궁금증을 여쭙고 그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AI에 대한 엄청난 변화들 그리고 이제 이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면서 소위 캐펙스 투자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 이런 걸 막 엄청나게 칩 부족한 걸 막 사들이면서 지었잖아요. 그 다음으로 이게 결국은 디바이스 단으로 가야 제대로 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디바이스로 본격적으로 사실은 아직 안 갔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기판 쪽, 글래스 기판, 유리 기판 같은 얘기입니다. 주목하는 그 시기적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글라스 기판, 유리 기판이죠. 유리 기판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네. 어떤 AI 반도체 하면은 그냥 엔비디아였죠. 엔비디아와 그 TSMC가 만들어내는 어떤 2.5D의 어떤 그 칩의 구조에 대해서만 네. 관심을 가졌던 거고 예. 거기에 올라가는 뭐 칩 HBM이라든지 그런 칩에 대해서 관심이 가졌던 거라고 한다면은 이후에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가장 큰 지금 어떤 이 과투자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엔비디아의 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렇죠. 많이 사야 네. 되는데 훨씬 비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마어마한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으로 갔을 때는 유리 기판으로 가야 되는 왜냐면은 전력을 줄여주고 그리고 칩의 어떤 성능을 높여주는 칩 성능을 30%에서 50%까지 늘려주고 지금 물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기판 자체가 또 비싸지는데 그러면 그 칩 가격이 내려가기는 하지만 유리 기판으로 대체재료로 인해서 그 위에 올라가는 칩들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떤 그 하락 요인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길이 지금 이 유리 기판 쪽이 지금 투자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빨리 하면 할수록 유리한 그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칩에 우리가 이 기판 위에 올려야 되는 칩들은 계속 무수히 많아지는데 기존에 있는 기판으로는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SK라든지 여기에 지금 참여되어 있는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흐름을 봤잖아요. 시장을 선점하는 회사, 그러니까 TSMC와 엔비디아의 흐름을 봤기 때문에 선점하는 회사가 얼만큼 이 시장의 성장을 어떤 성장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봤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기판을 만드는 업체들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지금 이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앱솔릭스 같은 경우에는 SKC죠. 일단은 뭐 자회사기 때문에 올해 4분기에 퀄테스트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도 지금
캠트로닉스라든지 여러 업체와 지금 협약을 맺어가지고 기판 만들고 있고 최근에 좀 약간 눈에 들어오는 기업이 LG그룹입니다. LG 이노텍에서 이제 기판을 만드는데 기존에는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판에 대해서 큰 어떤 뭐 시장에 드라이브를 걸진 않았는데 최근에 뉴스 올라오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유리기판의 어떤 작업을 유리기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 태스크포스 팀 만들어서 이제 진행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타임라인상 앱솔릭스가 할 땐 가장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용화를 내년 정도 이제 중후반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유리기판을 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그거죠. 양산이 지금 된다고 했을 때 이미 장비는 들어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양산 전에 들어가는 지금 준비 선상에 있는 종목들이 양산으로 넘어갔을 때 장비가 들어가는 장비 대수와 장비의 단가를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2의 한미반도체 같은 어떤 핵심 공정에 들어가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미반도체의 어떤 초기 흐름의 어떤 흐름을 시장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흐름이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물론 지금 양산 장비가 들어가는 회사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파일럿 물량이라든지 샘플을 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장비들인데 그것이 만약에 양산으로 갔을 때 양산으로도 그 장비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상당히 그 기업의 어떤 가치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저도 유리기판 왜 벌써부터 얘기하냐, 너무 시간이 너무 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셔도 실질적으로 지금 양산 전에 이제 퀄 테스트에 통과해서 지금 돌리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앞서서 말씀드린 이러한 전방에 있는 기업들과 협약을 해서 장비를 좀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향후에 시장이 열렸을 때 굉장히 그 성장의 그로스가 크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글래스기판 같은 얘기고요. 관련된 기업들 표를 만들어 주신 게 있어서 제가 잠깐 기업이 많으니까요. 보고 또 오늘 기업 얘기하겠습니다. 네, 뭐 SK 앱솔릭스, SK 자회사라 가장 이슈가 됐고요. 삼성전기, 그다음에 LG노텍도 지금 말씀하셨고요. 그밖에 보면 여러 공정의 태성도 들어있네요. 태성도 들어있고요. JNTC라는 기업을 한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Y스캠도 많이 시장에서 여러 이유들로 언급이 되는 기업들이죠. 쭉 이런 기업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해 주실 히든밸류 기업은요? 네, 로체 시스템즈입니다. 네. 일단 앞서서 글라스 유리기판 관련돼서 태성 언급해 드렸고요. 네. 지난 시간에는 JNTC, 이번에 이제 로체 시스템즈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유리기판 관련돼서 밸류 그러니까 지금 본업보다도 밸류가 좀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회사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좋긴 한데 이 회사 너무 좋긴 한데 좀 약간 이 재물을 열어보면 이게 너무 좀 평가가 좀 약간 하기 내리기 힘들다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언급드린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군 어떤 종목의 스타일인데 본업이 굉장히 단단하다. 근데 지금 본업도 단단한 상태에서 주가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본업의 어떤 그런 본업의 가치도 주가에 이제는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밸류로도 되게 부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JNTC도 말씀드렸고 네. 로체 시스템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체 시스템즈 여기 장비 쪽이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예. 전체 장비 매출의 한 60% 정도가 네. 반도체 자동화 물류를 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 한 20%에서 25% 정도가 디스플레이 자동화 물류를 만드는 회사고요. 주요 고객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제 계속 이 자국 내로 반도체 생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한 본업의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체 시스템즈의 장비가 미국 기업을 통해서 중국으로도 갑니다. 근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서 반도체 지금 서로 제재하는 되겠냐 했는데 핵심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는 자동화 장비를 처음에 깔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국도 뭐 반도체 굴기를 해서 이제 계속 반도체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인 어떤 수혜가 예상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 자체는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본업으로도 봤을 때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뭐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지금 증권사에서 나온 그런 자료들 보면 그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도 뭐 크게 이렇게 밸류가 부담되는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로체 시스템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이 글라스 커팅 머신을 왜냐하면 본업단에서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이 OLED를 개발하면서 그 글라스 커팅 장비를 이미 상용화해가지고 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상태고 그 장비가 아마 이제 글라스 기판에 유리 기판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뚫는 거 TGV와 그리고 식각 공정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유리가 굉장히 미세하다 보니까 그거를 잘 잘라내는 그 공정이 중요한데 아직 그거에 대한 장비가 개발된 회사는 없거든요. 근데 아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로체 시스템즈의 어떤 글라스 커팅 머신이 이 양산이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상을 상용화 시킨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아마 그 양산으로 갔을 때는 그 가능성이 높게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단에서는 뭐 어떤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반도체 어떤 산업의 삭장세에 따른 본업단의 어떤 기본적인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이런 상태에서 향후에 이제 하반기부터 있을 어떤 뭐 파일럿 물량이라든지 내년 상반기로 양산 체제로 넘어갔을 때 실제로 이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글라스 커팅 머신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이 적용된다고 하면은 예. 지금 사실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우리가 이제 밸류, 본업 밸류로 봤을 때도 상당히 접근할 만한, 부담 없이 접근할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8,500원 정도를 잡고 하반기에 좀 예의주시하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글래스 기판 이슈 계속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요. 지난주에는 JNTC가 약간 이렇게 유리 소재 쪽이었잖아요. 오늘 이제 장비입니다. 로체 시스템즈. 잘 그 시장에서 사실은 기술력 인정받으면 뭐 제2의 한미반도체 이런 단어가 또 붙을 수도 있겠어요. 로체 시스템즈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